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었다. 그 저택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귀신의 집으로 불리곤 했다. 저택에 사는 사람들은 오래전 모두 외지로 떠나고 이제 그곳은 텅 빈 채로 남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저택에서 밤마다 들리는 이상한 소리 때문에 그곳에 가까이 가기를 꺼려했다. 저녁이면 저택 안에서 누군가 빠르게 걷는 소리가 들리거나 아이들이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정작 저택 안에 들어가 보면 아무도 없었다. 이런 이유로 저택은 점점 더 사람들로부터 멀어졌고 용감한 몇몇 마을 젊은이들만이 간혹 장난삼아 그곳을 찾곤 했다. 어느 날 서울에서 온 젊은 사진 작가 한 명이 그 저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오래된 저택에 깃든 신비로운 분위기를 느끼고 그것을 카메라에 담고 싶어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그 저택에 가지 말라고 충고했지만 그는 이러한 경고를 무시했다. 사진 작가는 오히려 이런 이야기가 그의 사진의 수많은 이야기를 담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진 작가는 날이 저물어갈 즈음 저택에 도착했다. 그곳은 예상보다 훨씬 음침했다. 그는 삼각대를 설치하고 저택의 내부를 찍기 시작했다. 오래된 집안은 먼지로 가득했으며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실내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촬영을 하던 중 그는 2층에서 무언가 흠칫할 만한 소리를 들었다. 순간적인 바람 소리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목소리인지 알 수 없었다. 호기심은 두려움을 이겼고 그는 계단을 올라가 소리가 났던 방으로 향했다. 2층의 긴 복도 끝에 이른 그는 낡은 문을 열었다. 그곳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한 방이었다.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는 안도감이 들 무렵 카메라 렌즈를 통해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포착했다. 그는 깜짝 놀라 다시 렌즈를 들여다봤다. 순간 찬 바람이 불어왔다. 한 여자의 형체가 방 가운데 서 있었다. 긴 머리에 흰 옷을 입고 있었으며 마치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듯했다. 사진 작가는 순간적으로 뒤로 물러서며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후다닥 계단을 내려와 저택을 빠져나와 마을까지 단숨에 달려갔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얼마나 믿었을지는 모르겠다. 며칠 뒤 서울로 돌아온 그는 촬영한 사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의 사진에서 한 여성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눈을 뜬 채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었는데 머리카락이 비정상적으로 길어 발끝까지 닿고 있는 것이 마치 시골 저택의 여인을 연상케 했다. 작가는 그 사진을 보고 소름이 돋았다. 그 저택이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밤 저택에 남아있던 어두운 기억은 그로 인해 또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인지 모른다. 마을 사람들은 그 후로도 여전히 저택에 가까이 가지 않지만 때때로 지나가다 보면 그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모습이 보인다고도 한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그 사진 속의 여인일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곤 합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 중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한 남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잠시 도시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온라인 숙박 사이트에서 시골의 외딴 오두막을 빌렸고 주말 동안 자연 속에서 여유를 만끽할 계획이었습니다. 도착한 날, 그 마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자동차로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오두막은 울창한 숲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자연의 소리만이 들리는 그곳에서 그는 잠시나마 걱정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두막에 짐을 풀고 그는 근처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걷다 보니 낡고 버려진 폐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는 그곳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집은 오래되어 창문은 깨져 있었고 벽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기울어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끌림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먼지 쌓인 내부는 그리 특별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럭저럭 돌아보다가 그는 벽에 걸린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에는 예전 이 집에서 살았던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중 한 사람은 얼굴이 이상하게 문질러져 있었고 표정은 도무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기분이 이상해진 그는
서둘러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와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갈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눕기로 했습니다. 불을 끄고 나서야 십수년간 도시에 묻혀 살며 잊고 지냈던 자연의 고요함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언제나 시끄러운 도시와 달리 이곳은 이상하리만큼 적막했습니다. 그러던 중 너무나 선명하게 밖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방금 전에 둘러본 폐가가 떠올랐습니다. 그곳에는 누군가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피곤함에 눈꺼풀이 무거워져 그는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그저 어제의 일이 꿈이려니 치부하고 다시 자연을 만끽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몇몇 주민들을 만나다 보니 그는 그 폐가에 얽힌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그 집이 예전에는 한 가족의 소유였으나 어린 딸이 이유도 모른 채 실종된 이후로 집이 버려졌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그 집에 가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소문이었죠. 그날 밤 다시 불현듯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이번에는 침대 옆 창문에서 누군가 그를 쳐다보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깜짝 놀라 불을 켰고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는 겨우겨우 밤을 지새우고 이른 새벽 서둘러 오두막을 떠났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그는 이상하게도 그 오두막과 폐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들렸던 실제하지 않을 수도 있는 소리들이 계속해서 기억 속에 맴돌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의 일상은 다시 바빠졌지만 시골의 그 오두막과 이상했던 경험은 잊혀지지 않는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때로는 밤새도록 깨어 있을 때면 여전히 그때의 섬뜩함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다시는 그 마을에 가지 않았지만 그는 가끔 인터넷에서 그곳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곤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 집이 여전히 누군가를 기다리듯 고요히 서 있는 것 같았고 오랜 세월을 견뎌내며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내 이름은 지훈.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이다. 내가 이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로 결정한 이유는 친구들에게 들은 기묘한 이야기를 공유하기 위함이다. 이건 내가 직접 겪은 일이기도 하기에다 혼자의 착각이 아니었음을 믿고 싶었다. 몇 달 전엔 늦은 봄날이었다. 대표님이 갑작스럽게 내린 과제로 인해 밤늦게까지 야근을 해야 했다. 사무실을 나설 때 시계는 이미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2호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었다. 평소라면 그 시간대에는 거의 막차가 다 지나갔을 시간이었지만 다행히도 그날은 하루 종일 바쁘게 돌아가는 서울 지하철의 연장 운행이 있는 날이었다. 지하철역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던 중 거리의 분위기가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것을 느꼈다.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도착한 플랫폼에는 이상하게도 지하철 한 대가 정차해 있었다. 굳이 이상할 건 없었지만 그 전철은 분명 운행 시간대와는 맞지 않는 정체불명의 차량이었다. 그날 워낙 피곤했기에 얼른 타고 집에 가자는 마음에 별 의심 없이 차에 올랐다. 차 썰렁하게 비어 있었다. 축 늘어진 내 몸을 의자에 기대며 문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문이 닫히고 지하철이 출발했다. 출발 소리가 이상하게도 익숙하지 않은 기묘한 울림이었다. 곧이어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평소와는 확연히 달랐다. 나는 이상하다는 생각에 가까운 역에서 내려 확인해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다음 역에서 문이 열리지 않았다. 이상했다. 분명 지하철은 멈췄지만 문은 닫힌 채로였다. 몇 번이고 버튼을 눌러봤지만 문은 요지부동이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피곤함을 잠시 눈을 붙여볼까 하고 고개를 젖혔다. 잠시 후 지하철은 다시 출발했다. 태어났을 땐 완전한 어둠 속이었다. 차창 밖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마치 깊은 지하에 갇힌 기분이었다. 내가 앉아있던 자리는 비밀스럽게 조여드는 침묵이 맴돌았다. 약간의 공포감이 느껴졌지만 애써 그것을 무시하며 휴대폰을 꺼내 보았다. 평소라면 끊임없이 와있을 메시지나 알림조차 없었다. 신호도 잡히지 않는 것 같았다. 초조함이 밀려오던 그때 문득 내 앞에 의자에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내가 봤다고 믿기지 않았을 정도로 조용했던 그 사람이 부드럽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 타신 것 같군요. 나는 순간적으로 놀라며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어둠 속에서 그 사람의 얼굴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아주 차분하고 친근했다. 이 지하철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라는 말이 간신히 나왔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다. 이곳은 보통 사람들을 데려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지만 가끔씩 특별한 손님도 타긴 하죠. 섬뜩한 느낌에 등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칸으로 이동하려 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 붙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도대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겁니까? 공포에 찔린 목소리로 외쳤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더니 내 앞에 앉았다. 희미한 조명에 그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는 굉장히 평범한 외모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다행히도 당신은 그저 잠시 길을 벗어난 것뿐이에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지하철은 당신을 집으로 데려다 줄 겁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지하철은 큰 소리와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고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그 익숙한 역에 도착해 있었다. 문이 열렸고 나는 서둘러 지하철을 빠져나왔다. 내가 나온 뒤 지하철 문이 닫히고 곧이어 지하철은 흩날리듯 사라졌다. 그날 이후 나는 회사에서 야근하는 것을 피하려고 모든 업무를 제 시간에 끝내려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날의 기억은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지만 지하철 플랫폼을 지나칠 때마다 그 기묘한 밤이 떠오르며 오싹한 기분을 떨쳐낼 수가 없다. 아직도 가끔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글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곤 한다. 과연 그 지하철이 무엇인지 왜 그곳에 내가 탔던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날의 기묘한 만남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다.